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 최은숙 인사드립니다. 얌전하게 인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얌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모아모아톡. 자, 오늘 선우미숙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우미숙 선생님하고 지금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도움되셨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직접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하시는 게 사실 방송으로 듣다 보면 이게 훅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보고 네.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제가 전화하세요. 저희 네. 지난번에 헤어질 때 저희가 롱텀 네. 케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롱텀 케어가 이 작금의 시대 최근에서 그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100세 시대 네. 그리고 의학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정상으로 사는 거는 반드시 아니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케어를 반드시 받아야만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 네. 때문에 점점 롱텀 케어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홍보가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시는 분도 많고 롱텀 케어를 꼭 들어야 한다는데 먼저 이러고 찾아오시는 네. 분도 계시고 해요. 네. 네. 저희 이제 아는 분이 100세가 넘으셨어요. 네. 이제 100세 나이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신데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 장녀 장남이랑 살지 않아요. 막내랑 같이 사세요. 왜 그러죠? 장녀 장남이 80살이니까. 아, 그나마 막내가 네. 모실만한 거예요. 네네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생존에 계신데 막내 이모가 같이 모시고 네, 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근데 이유가 이제 늦둥이를 낳으셔서 막내 이모랑 저랑 6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근데 장녀인 저희 친정엄마는 역시 노인이고 힘드니까 네. 결국은 늦둥이 난 게 복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시대고. 그렇죠. 지금까진 가능했죠. 지금은 뭐 자녀도 많지도 않은 데다가 네. 뭐 저희 집만 생각해도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내가 아프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애한테 어림도 엄마 지금 없어요. 아프다 잠깐 왔다 가라 막 이럴 수도 없는 맞아요. 일이고 시카고만 해도 낫죠. 캘리포니아가 있는 애 보고 내가 지금 아픈데 근데 한국. 그렇죠. 그리고 온 세계에 지금 다 가 맞아요. 있는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하여간 문제가 좀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롱텀 케어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롱텀 케어를 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리타이어하고 나면은 메디케어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65살이 되면 이제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잘해서 10년 이상 일을 잘해서 포인트를 계속 쌓으신 분들한테는 메디케어가 반드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메디케어를 갖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나 메디케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자, 그게 네. 큰 안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디케어는 뭐냐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보험이에요. 건강보험. 네, 네. 뭐 오바마 케어 이런 것처럼 네. 그리고 직장에서 해주는 건강보험처럼 건강보험이에요. 네. 그런데 건강보험이 해주는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뭔가 치료를 받아서 수술을 받아서 약을 써서 이것이 나아질 수 있을 때 의료보험이 해줘요. 네. 그런데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케어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더 이상 건강보험이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게 좀 약간 나아지지는 않고 예를 들어 쉬운 네. 예가 치매예요. 고칠 수 없는 병에 대해서. 그렇죠. 치매가 진단 받았어요. 네. 그렇지만 뭐 약을 먹어서 뭐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긴 하지만 이거를 수술을 해서 고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분은 롱텀 케어의 대상자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건강보험에서 보장은 어떻게 안 해요. 건강보험에서 정부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해줘서 이거를 낫게 호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강보험이 스탑.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메디케어에서 안 해주는데 그래도 메디케어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해주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제한이 돼요. 어느 정도인가요? 반드시 네. 3일 이상 입원을 한 후에 네. 그 다음에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양로원 같은 걸 말하는 그렇죠. 리헵 센터 예, 이런데. 리헵 같은 데 네. 가서 20일간은 이제 무료로 해줘요. 20일간은. 20일이요? 네. 치매는 절대 20일 안에 나을 수가 없는데. 없죠. 네. 20일간은 무료로 해주지만 네. 20일이 넘으면 그때부터 80일간, 그러니까 토탈 100일까지 해준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처음 20일은 프리, 네. 나머지 80일간은 자기가 네. 멤버가 내야 되는 돈이 네. 164불 50센트씩 every day. 하루에 164불이요? 네. 그러면은 아니 가만있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열흘이면 1640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80일이면은 거기다 8을 곱해야 되면은 거의 10,000불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메디케어에다가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메디케어에서 안 해주는 거를 여기서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100일간 그렇게 해주고 나선 그나마 스탑.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네. 아 그래서 다들 집으로 그냥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야. 그리고 이제 또 간혹 가다가 네. 집에서 케어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난 집에서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35시간밖에 허락이 안 돼요. 그 35시간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간병인이요? 아니면 스킬드 너싱? 스킬드 너싱 간병인은 오죠. 아니고 스킬드 간병인이 너싱. 아니고 그렇죠. 예, 스킬드 너스가 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하스피스 케어를 가시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6개월 이상은 안 해줘요. 아 그러면은 임종을 앞뒀다는 뜻 자체가 6개월 안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뜻이나 그런 거네요. 이제 뭐 그렇게 퇴원은 시키죠. 일단은 이제 의사가 보기에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하스피스로 가십시오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하스피스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6개월 되면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예요. 네. 자 지금 종합해 보면은요. 네. 그러면은 메디케어 저도 받게 되고 선우미숙 선생님도 받게 되는 네. 메디케어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되면 3일 이상을 입원해야 되고 네. 3일 이상을 입원했을 때 처음 20일간 네, 20일은 프리로 네.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 80일 80일간은 동안은 164불 50센트를 본인이 내야 되고 매일. 매일. 네. 아니 물론 이제 뭐 하루에 3,000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걸 네. 대비하면 큰 네. 돈이 아니지만 네. 정말 100일 동안 입원했는데 164불씩을 내면 그게 벌써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뭐 이거는 지금 그 100일간이지만은 그것이 더 길어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년? 뭐냐면 네.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수입이 그만큼 있으면 좋죠. 그러나 수입은 별로 없는데 재산으로 다 그러니까. 묶어놓으신 분들이 많죠. 부동산이 있으시다든지 뭐 주식이 있으시다든지 네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매각해가지고 이 롱텀 케어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예. 그래도 어쨌든 돈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메디케어는 있는데 수입이나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아, 왜요? 그러니까 퀄리파이가 되신 분들은 메디케이드라는 거를 받잖아요. 아니 근데 어느 정도는 항상 늘 하는 말이 네. 아주 부자와 아주 가난한 건 괜찮은데 중산층이 중간이요. 문제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 중산층은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신 분들은 꼼짝없이 롱텀 케어로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릴 때 부자는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또 돈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메디케이드와 SSI 서비스를 받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죠. 롱텀 케어를 그럴 받을 수도 때. 있죠. 이제 네. 자격을 보겠지만은 우리가 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서비스를 받게 되면 꼼짝없이 내 아이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겠구나. 그렇죠. 이러신 분들은 건강하실 때. 건강하실 네. 때. 왜냐하면 롱텀 케어를
드시고 싶다 그래서 그냥 보험회사가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롱텀 케어가 건강하실 때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 회사가 받아들여지지만 처음서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그 취급하는 종목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아, 그 우리 엄마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서저리를 받았다든가 허리를 좀 잘 못 쓰신다든가 뭐 이런 병력이 있다든가 네네네. 이러면 이슈 받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울증에 걸린 기록이 있어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또 제가 만난 어떤 손님은 자기는 별로 우울증 증세도 없는데 뭐 식욕이 없다 그래서 뭐 우울증에 관한 약을 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그걸 처방을 써줬나 봐요. 이제 뭐 컴플레인 하시니까 뭐 이게 좋으니까 드세요 하고 네네. 권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그거를 그 뭐 프로브 해낼 길은 있죠. 뭐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서 또 네네. 의사가 주치의가 이분은 뭐 우울증 증세가 없고 뭐 어쩌어쩌서 이거를 잠깐 들으셨다라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우울증에 관한 어떤 기록이 나오면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야, 아니 사실은 요즘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아서 쉽게 좀 처방을 그렇죠. 받는 편인데 그게 간단하게 메노포즈만 걸려도 맞아요. 예, 네. 뭐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뭐 약을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보면 많으세요. 네. 네. 야, 그런데 그게 이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드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네. 있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전 국민 건강보험 메디케어만 가지고는 우리가 나중에 정말 100세 시대를 누리게 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누군가의 간병을 받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료보험은,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전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시니까 오늘은 메디케이드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실질적인 롱텀 케어의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해서 잠시 쉬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선우미숙 선생님 모시고 롱텀 케어 인슈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회가 옛날에는 사회주의 사회일 수도 있다, 공산주의 사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도 가난해지고 인민도 가난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스스로 준비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텀 케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럼 롱텀 케어의 실질적인 어떤 상품,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하이브리드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네. 실제로 많은 인슈런스 회사들이 롱텀 케어만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롱텀 케어만을 취급하는 회사가 이제 몇 군데 있기는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롱텀 케어만을 구입하실 수가 있으면 그게 가장 저렴한 코스트로 네.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그럼 난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이게 도대체 그게 가장 얼마나 중요하지. 들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드셔야 돼요. 인슈런스를 일찍 들어야 된다. 그렇죠. 좀 나이가 더 젊을 조금이라도 때. 어릴 때. 네. 그리고 건강하실 때. 네. 들으셔야 되고. 그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뭐 헬스 인슈런스나 라이프 인슈런스나 다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네, 그건 다 네.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부부가 같이 들면 또 디스카운트가 들어서 오. 네. 오. 부부가 같이 들면 더 좋고, 또 혼자 사시는 분보다는 누구랑 같이 사시는 분들한테 디스카운트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건 굉장히 네. 의외네요. 네. 혼자 사시는 분한테 그 롱텀 케어 니드가 생길 찬스가 더 많구나. 더 많다. 네. 이제 이런 결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롱텀 케어를 그냥 그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돈을 더 내시면은 어떤 상품을 살 수가 있냐면, 요즘에는 라이프 인슈런스인데 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불짜리 인슈런스를 누가 사셨다고 네, 라이프 네. 인슈런스. 이러면 돌아가시면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근데- 받는 건 아니죠. 네, 수혜자가. 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롱텀 케어의 니드가 생겨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10만 불 한도에서 그거를 롱텀 케어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뺐으면 그 다음에 네. 라이프 인슈런스는 당연하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든지 이거든지 아. 네. 아니면 합해서 10만 불이든지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2만 불만 쓰고 뭐 하여튼 뭐 사망을 한다 예. 그러면은 8만 불이 나오는 수혜자한테 거네요.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컴바인이 됐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어떤 팔리스에 따라서 롱텀 케어 라이더 그래갖고 차지를 하고 돈을 오히려 더 물고 거기다가 네, 네, 그 네. 더한 것도 있고요. 네. 어떤 팔리스는 그냥 엑스트라 차지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어. 옵션을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머니턱스 제대로 찰지를 하는 팔러스는 그 롱텀 케어를 따로 얻는 거하고 똑같은 피처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찰지 없이 하는 거 있죠? 네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롱텀 케어의 니드가 생겼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 얼마나 아프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세요? 네. 뭐 6가지 중에서 2개를 못 지난번에 하시는데, 말씀하신, 네. 2개를 못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못 하세요? 이렇게 퍼센티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속했던 거를 다 안 주고 뭐 50%, 80% 이렇게 회사에서 니고시에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하면 무조건이 아니라 요거를 몇 %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프리잖아요. 그렇죠? 예.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입을 하실 때, 이렇게 기대치를 이제 프리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낮추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인슈런스를 들을 때 이 라이프 인슈런스는 롱텀 케어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결국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확률이 있다. 어쨌든 내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덜 받으실 네, 수가 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겠고요. 라이프 인슈런스인데 여기다가 롱텀 케어 라이더를 넣으면은 뭐 몇십 불 추가됩니다. 네, 네, 네. 이러면은 제대로 돼 있는 롱텀 케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저희가 들으면 보통 50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롱텀 케어를 이제 산다. 네. 그러면 보통 그냥 이런 머니 풀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그렇죠. 쓸 만큼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뭐 하루에 뭐 100불씩 5년 이런 식으로 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0불 하면 대충 해서 뭐 36,000불로 잡죠, 그죠? 네, 36,000불 곱하기 5. 뭐 그러면 한 뭐 15만 원, 18만 불 이렇게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불 하루에 100불 집을 받는 것에 100불 커버되는 것에 5년 팔러스를 샀다. 근데 나는 100불을 안 쓰고 50불만 써요. 그렇죠. 그러면 연장이 되겠죠? 근데 10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0개월로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네. 그러나 100불 이상은 안 주죠. 그렇죠. 네. 네. 50불을 쓰든 30불을 쓰든 건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렇죠. 있고 네.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 또 어떤 것도 이제 잘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요. 팔레스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내 가족이 나를 간병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런데 좋은 팔레스는 그 가족을 간병인 교육을 시켜서 돈을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팔러스라는 건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팔러스겠네요. 이제 찾으셔야죠. 네. 사실 때 그런 것도 커버가 됩니까 하고 물으셔야죠. 그런데 가족은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간병을 할 수도 있고 간병인이 뭐 따로 해줄 수도 있고, 예, 그 찬스는 여러 가지니까. 근데 가장 건강할 때 20대, 30대 때는 저희가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롱텀 케어 인슈런스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필요해지는 막 뭐 60, 70에 들게 되니까 그때 들으면 어쨌든
매달 내는 돈은 많아지는 건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요? 나이가 많으면은 일단 뭐 라이프 인슈런스, 헬스 인슈런스, 롱텀 케어 다 비싸진다는 거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65살이 넘어가시면요. 65살? 네. 65살이 넘어가시면은 메디케어라는 게 있어서 네. 예전에 몰랐던 어떤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많이 발견을 하시게 돼요. 그전엔 병원 가는 게 자유롭지 않다가 이제 메디케어를 가지고 병원을 가기 네. 때문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그게 다 이제 그 기록이 보험회사로 다 간다고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이슈 받기가 힘든 거예요. 병원 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면 안 되네요. 메디케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실 때 아. 그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알 거예요. 그 어떤 집안 내력. 그렇죠. 예. 이모도 엄마도 네, 할머니도 엄마도 다 뭐 당뇨였다 이런 거죠. 당뇨였다. 음. 그래서 누군가가 뭐 오랫동안 옆에서 간병을 하셨다. 네, 네, 네. 이러면은 들으셔야 돼요. 40대여도 들으셔야 돼요. 네. 보통 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 지금 얹어서 드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찾아 쓰는 상황이 되어 버렸을 때 쓰고 남은 돈은 아직도 라이프 인슈런스로 나오고 내가 그렇죠. 다 쓰면 없죠. 없어진다. 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고 내가 정말 2, 3일 앓다가 우리 소원하는 대로 네. 천국에 간다. 네. 이러면 그게 그냥 라이프 인슈런스로 그렇죠. 나오고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 현재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어떤 하이브리드가 나왔냐면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도 캐시가 쌓이는 게 있고 그냥 안 쌓이는 그렇죠,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기왕이면 내가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때 나는 뭐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라이프 인슈런스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걔네들한테 주면 뭐 해만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가끔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너무 건강해서 정말 2, 3일 앓다가 네, 이제 네.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되시게 되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또 이제 그 리타이먼트 펀드 같은 걸로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은퇴해서 돈이 좀 필요할 때 그냥 썼을 수도 있었으면 쓰는 좋겠다.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올 수도 네,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세 번째 하이브리드는 어떤 분한테 해당이 되냐면은요.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 난 롱텀 케어 하면 그냥 내 돈으로 할 거야. 네, 네. 그러나 롱텀 케어가 일어났을 때는 나는 여기에 있는 이 CD 머니로 할 거니까 한 뭐 2, 30만 불 거기다가 탁 두고서는 이건 롱텀 케어만이 만약에 롱텀 케어가 일어나지 오. 않으면 그냥 이거는 뭐 물려주거나 네, 네, 뭐 네. 다른 데로 쓰고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거를 거기다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마시고 네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네, 옮겨놓는 네. 거예요. 그러면 목돈으로 놓으면은 immediately 뭐 한 60대 정도 생각했을 때 그 롱텀 케어가 네. 디파짓 한 많이 한 3배 정도가 잡혀요. 그럼 10만 불을 디파짓하면 한 30만 불의 혜택을 네. 볼 수 있게. 네. 오. 그 정도로 잡히고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는 한 1.5배 정도 잡히고 한 15만 불로 잡히고. 롱텀 케어가 더 잡히네요. 롱텀 케어니까요. 지금. 이게 처음부터 롱텀 케어니까. 네. 롱텀 케어인데 지금 그런 캐시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이제 뭐 10만 불을 갖다 놨다. 그러면 첫 해는 내가 캐시로 다 찾을래요. 그러면 한 9만 5천 불밖에 못 찾아요. 그러면 한 5년 서런더 차지가 좀 있는 거네요. 4, 5년 정도, 네. 4, 5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게 원금이 되면서 이자. 계속 붙어요. 그래서 한 20년 되면은 뭐 CD에서 그 기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상의 그로스 그러니까 증액을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인슈런스 회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죠. 근데 네. 그 모든 인슈런스가 회사가 같은 혜택이나 같은 조건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세 번째를 하실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것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어떤 목돈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나중에 목돈을 기대하거나 그럴 때는 회사의 등급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등급을 체크해요? 이게 AM 베스트나 이제 이런 게 그냥 구글에 찾아보셔도 나오고. 구글에 그냥 찾아서. 네. 그다음에 보험회사 그 직원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등급이 몇입니다 하는 그런 걸 금방 찾아드릴 수가 그럼 등급이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계산하면 될까요? 베스트로 가야죠. 그리고 일단 역사가 깊고 그리고 레퓨터블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 듣도 보도 못한 컴퍼니인데 이거 굉장히 뭐 몇 퍼센트 준대 이래갖고 맡겼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개런티를 못 받죠. 보험은요 어떤 면에서라도 이 개런티가 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개런티가 빠진 보험은 이거는 뭐 10년 동안 일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우리가 크게 경험한 게 뭐냐면 2008년도에 우리가 그렇죠. 정말 네. 큰 일을 겪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스탁 마켓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에요. 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험도 판매를 했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안 되더라도 개런티가 이겁니다를 집어넣었어요. 자, 오늘 굉장히 네. 유용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롱텀 케어 인슈런스의 프로덕트까지도 알아보면서 지금 우리 이 교민사회 사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런티된 사회를 살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아니면 내 자녀들,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인슈런스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 드렸고요. 특별히 롱텀 케어 인슈런스에 대해서 오늘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점점 얘기가 깊어지니까 네. 어떤 분들은 조금 머리도 아프실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